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제가 지금 담고 있는 영상은 저희 주변 농가에서 피망을 잘 키우시는 농가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물러진 피망이 있어서 이제는 이제 동네에서 몇 분 정도는 제가 자가로 액비도 만들고 농약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좀 친환경에 가깝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 간다는 분들 몇 분이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렇게 물러지고 상품성이 떨어진 이런 이 피망을 저에게 가져가서 액비 담아보려냐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흔쾌히 가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에도 가득 씌워져 있는데요, 이거 오늘 한번 액비 담는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액비를 어떻게 담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액비 만드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 피망을 가지고 피망 잔사로 가지고 어떤 액비를 만드는지, 또 참고로 피망은 키울 때 칼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시비를 해주고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영양적인 측면에서 살짝 좀 다른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만들어 가지고 고추 잔사 액비랑 또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산야초 액비랑 해서 같이 섞어서 얘도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 보실까요? 네, 지금 피망이 상당히 많이 갖고 와가지고 여기 보면 아직 두 차두가 남았는데, 이 피망은 이 중간에 공간이 많은 과채다 보니까 얘네들은 숨이 죽으면 쭉 가라앉습니다. 지금 벌써 물러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피망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얘들 이 상태로 두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제가 제 하우스 앞에서 가져온 부엽토예요. 그 부엽토하고 저희 하우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절지해 놓은 밭인데요, 이런 밭에서 그냥 한사 푹 퍼가지고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엽토를 위에다 흡별을 주고요, 이 부엽토가 미생물의 원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면 다양한 미생물 중에서 또 피망을 좋아하게 되는 미생물들이 많이 배양이 되면서 이 피망을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요, 물을 뿌리면 이게 또 넘치니까 일단은 이 상태로 며칠 놔두면 숨이 죽을 때 피망으로 만든 액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피망이 완전히 숨이 딱 죽어 내려갔죠. 이제 이 상태에서 물을 채워주면 되는데, 물을 채워지기 전에 추가로 좀 넣어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는 저는 넣을 때 항상 천매암 가루를 1kg 정도를 추가를 해줍니다. 왜냐면 천매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풍부한 미네랄 성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 나름대로 액비통에 항상 추가를 해주는데, 천매암이 특성이 가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으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바닥으로 가라앉는 어떤 그런 재료들과 할 때는 같이 섞어서 넣어줘도 같이 한 번씩 저어주면 되는데, 또 이러한 어떤 고추나 이런 작물의 잔사, 산야초, 그리고 음식물 액비,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춤형 액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넣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물을 넣으면 뜹니다. 뜨면 천매암만 밑으로 가라앉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뜨는 이런 액비들에는 항상 같이 소금을 500리터 통에서 왔다 갔다 하는 키기 때문에 물을 채워주는 양에 비례해서 100당 1000일염 100g을 추가로 해서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이런 액비를 담을 때는 천매암을 같이 해서 만들어주고, 떠오르는 이런 액비들을 넣을 때는 천일염으로, 소금이죠, 천일염을 물 100리터당 100g씩 추가해가지고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물을
제가 봤을 땐 저 600까지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00g을 소금 600g을 같이 넣어주고 놔두면 이제 스스로 액비가 되면 그때 떠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마저 마무리하는 영상 또 계속 담아 볼게요. 현재 소금인 천일염 600g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천일염을 저 피망 액비통에 이제 골고루 흩뿌려 주도록 할 겁니다. 꼭 배추 절이듯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비율로 부엽토를 추가로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엽토를 넣어주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생물 온종의 개념이 됩니다. 제가 토착미생물 배양할 때도 항상 이 부엽토를 사용한다는 거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이 미생물의 역할은 그거예요. 땅에서 작물이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땅 속에 있는 어떤 유기질들을 미생물들이 이렇게 분해 과정을 거치면 이게 이온화가 되어지는데, 즉 쉽게 설명하면 액체화가 된다는 거죠. 액체화가 되면 그거를 뿌리들이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거쳐 가지고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액비는 그 과정을, 유기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축소해서 바로 작물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엽토를 넣어주면, 그냥 부엽토를 넣어주지 않아도 분해되는 과정이 되지만 이 부엽토를 넣어주면 그 분해가 조금 더 빨리 되고 좀 더 확실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엽토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또 추가로 이 소금 또한 천일염 또한 마찬가지로 미네랄 성분을 같이 해서 좀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 꼭 소금이 아니더라도 천매암 가루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 여기에 아니면 천매암 우린물로 보충을 해서 하셔도, 그러면 종합 액비식으로 이 액비만 사용을 해도 어떤 작물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액비들이 되죠. 그래서 늘 맞춤형 액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피망으로만 만든 액비는 이 피망에 굉장히 좋은 액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피망 열매를 열기 위해서 나무가 피망 열매 또 피망 자체에 굉장하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땅속에서 뿌리로 다 흡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에 집중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이 집중이 된 이 열매를 가지고 액비를 만들면 피망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영양의 덩어리가 되는 어떤 그런 원리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또 추가로 이 상태로 놔두면 이 피망 자체가 유기질이 또 되기 때문에 부엽토를 넣어주면서 물을 채워주면 미생물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잔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도만 맞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미생물들은 어마하게 터지는데, 이 액비를 활용해서 피망에 맞는 맞춤형 미생물을 배양할 수도 있는 그런 원리도 됩니다.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또 특히 여름 가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노지에서는 날이 굉장히 추워서 15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미생물들이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양이 잘 안 되고 그러지만, 비닐하우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액비토를 운영을 하면 그러한 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저 물을 채우고 이 액비를 만드는 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천연 농약을 만들거나 또 약 방제를 할 때는 늘 연수나 또 빗물 또는 아니면 비누 거품이 잘 풀리는 단물을 활용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액비를 만들 때나 미생물을 배양할 때는 꼭 그런 물을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지하수를 이렇게 간편하게 후뚜룩후뚜룩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피망이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넣으면 뚜껑을 닫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절반 정도 넣고 물을 채우고 놔두면 훨씬 더 빨리 이게 액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처진 피망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통에 가득 넣고 물을 채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반대로 또 그 진한 액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넣고, 이 피망은 제가 피망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망 전용 액비는 아닐지언정,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망은 일반 고추와 좀 다르게 제가 청양고추를 전문으로 재배를 하는데, 청양고추하고는 좀 다르게 칼슘 위주의 어떤 추비라든지 연면살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건고추용 홍고추 재배를 한번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홍고추에 또 요 고추 피망 액비를 좀 혼용해서 사용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 담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또 피망 전용 액비를 만드는 어떤 과정을 또 내용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 올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뚜껑 안 닫혀지니까 타이어로 위에서 살짝 눌러 놓으면 이대로 놔두면 얘가 숨이 죽으면서 쭉 가라앉게 됩니다. 액비의 사용 어떤 기간이나 유통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액비는 어떤 집에서 담는 장과 같은 어떤 그러한 개념입니다. 일단 3일이 지나면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해도 돼요. 이제 그런데 장과 같은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오래 두면 둘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둬야 된다는 그러한 시한은 없어요. 오래 두면 둘수록 많은 성분이 우러나게 돼서 작물에게 주는 영양제로서는 점점 더 좋아지고요. 또 3일부터 사용을 하셔도 그 사용하시는 데는 여타 지장은 없이 무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둬서 안 저어줘도 되는데, 뭐 열흘에 한 번씩 저어줘도, 열흘 정도에 한 번씩 저어주면 뭐 더 이렇게 액비가 우러나는 시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맞춤형 액비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피망 잔사 가지고 또 처진 피망으로 또 피망 관련 액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액비는 이러한 비슷한 과정 중에 여기에 천일염 아니면 천매암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고 잔사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부엽토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망으로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내용 공유해 봤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